우리가 540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인간이 거주할 목적인 건조물의 그죠? 임대인은 어떤 소위 거주 그죠? 거주에 적합한 조건을 그죠?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소위 거주 불능인 그죠? 거주할 수 없는 이러한 추후의 조건들을 어떻게 돼요? 보수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540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540조가.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첫째 인간이 거주할에 적합해야 되고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거주하더라도 어떤 추후에 어떤 거주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인은 수리를 해서 그 문제를 치유해야 되겠죠. 541조에 보게 되면 자 이런 dwelling 주거라는 것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치 않다. untenable 적합치 않다. 어떤 경우에 자 효과적인 그런 방수라든지 또 날씨에 대한 보호 예를 들어서 지붕이라든지 또 외벽이라든지 또 이런 플럼빙이죠. 이런 그 파이프들이 물 흐르는 파이프들이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는 뭐 이런 게 포함되죠. 수돗물이라든지 또 더운 물 배수관이라든지 또 화장실 이런 연결 등등의 이런 좋은 조건 한마디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근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하게 인간이 삶에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41조의 내용을 540조를 보게 되면 뭐예요? 가장 540조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두 번째 541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런 난방시설도 잘 보존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루도 적절하게 보수가 돼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541조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팩트에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그대로 541조를 준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541조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540조에 따라서 우리가 임차인의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 케이스에서 우리 케이스죠. 앞에는 뭘까요? 다 이제 앞에는 전부 룰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의 고든 케이스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다 룰들이에요. 그 룰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아주 기초적으로 또 이런 규정도 많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서로 상호 비교하고 브리프를 또 작성하는 그런 연습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제가 갑자기 얘기합니다만 오늘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케이스를 기말고사용으로 일단 제가 시험 문제로 좀 내고 싶어요. 그래서 브리프를 아이락 형태로 한번 작성하면서 케이스를 서로 상호 비교하고 소위 케이스 신테사이징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다른 책을 보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케이스를 한번 분석해서 두 케이스를 잘 정리해 가지고 그 제출하는 날짜는 여러분 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하여튼 뭐 성적 마감 이전까지 제가 특정 어떤 다시 날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서히 시간 있을 때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자, 원심법원에서 뭐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했냐면 자, 목적물 자체는 자, 그러니까 소위 외적
요인으로부터 외적 요인으로부터 적절하게 방수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목적물 자체가. 그리고 이 온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긴 고장난 거죠. 작동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샤워가 결국 누수가 생긴 거죠. 누수가 생겼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원심법원에서 이제 찾아냈는데, 근데 원심법원이 뭘 잘못했냐? 어떤 때? 이거 뭘까요? 기본적으로 위에 이제 상급법원에서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여러분 이제 한 거, 이 소위 원심법원에 대해서 어떤 법리 위반이 있었을 때 확인하는 거죠. 자, 뭐라고 이제 판시했을 때 이러한 그죠? 이러한 상황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죠? 별게 아니다. 중요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판시했을 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라고 이제 원심법원에서 아마 판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왜 그러냐 그런 거죠. 이러한 상황 자체는 소위 뭘까요? 좀 외적인 어떤 하자라든지 또 편리의 문제라든지 편의 문제죠. 편의 문제. 단순히 편의 문제가 아니고 임차인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편의나 단순한 뭐 어떤 외적인 어떤 하자 부분이 아니고 이 소위 임차인의 건강과 어떻게 돼요?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는 뭘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들 자 보게 되면 자 이게 1975년도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의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고등 케이스에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소위 미세한 어떤 위반 사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임차인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뭐 문제가 없지만 이제 540조에서 541조로 이제 넘어가서 그렇죠. 541조가 이제 결국은 540조하고 요것이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떤 목적물이 아니다. 주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540조와 541조에 따라서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자 플럼빙이 잘못되어 있죠. 또 루프라든지 엑스테리어 월 자체에 이런 방수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뭘까요? 인간이 거주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거주하는데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540조와 541조가 그대로 준용이 되는 거죠. 준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밑에만 읽고 위에는 이 법령을 모르게 되면 아무 그건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따라서 임차인이 어떤 고리가 있어요. 임차인이 어떤 판결의 권리가 있다. 소위 거주 가능 그죠? 보증 계약의 위반에 대한 항변에 대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요? 소위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적절하게 감액된 그죠? 임차료를 우리가 지불할 권리가 있다. 위의 사항에 따라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목적물 자체가 substantial하다는 얘기죠. 그대로 그 하자 부위가 굉장히 인간의 살기에 부적합하다. 근데 이제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요 적절한 그죠? 감액 임차료의 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별도로 우리가 또 나와 있죠. 임차료에 대한 감액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첫째, 둘째, 자 목적물의 공정한 그죠? 임차 비용이죠. 목적물의 공정한 임차 비용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야 되겠죠. 차이를 비교. 어떤 경우 할까요? 뭐라 그러면 자
실제로 임차인 자체가 좀 안전하지 않고 불결한 거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있는 동안에, 그죠? 있었다 그러면, 그죠? 그하고 실제로 정당하고 공정한 어떤 임차 가치요, 임차 비용, 그죠? 로서 우리가 목적물의 어떤 페어 렌탈 밸류의 차이라. 그 뜻은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자, 이게 A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특정 방 3개에 화장실 2개에 대충 사이즈가 비슷하고, 이것도 목작물이 3개, 2개 인근에. 지금 보게 되면 임차인이 이 특정 목적물을 이제 임차한 상태고, 이것이 이제 방 하나가 이제 못 쓰게 됐다. 그죠? 결국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가치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뭐 적절하게 뭐 5분의 1로 하든지, 그죠? 5분의 1로 하든지, 그 하나가 얼마예요? 200불 정도를 감액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임차 의무죠. 임차 의무를 감소시키는 거죠. 얼마만큼? 소위 여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그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의 위반으로 한 목적물의 사용의 상대적인 감액에 의거한 그 비율에 의한 임차인의 의무를, 그죠? 당연하게 그만큼 감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거의 금액은 비슷할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 금액은 비슷한데, 하여튼 간에 목적물의 어떤 공정한 그 렌탈 밸류하고 실제로 올바랐을 때 정당하게, 그죠? 목적물 자체가 그대로 거주 가능 보증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 이해한 공정한 임차료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그 차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파, 그죠? 룰들이 나온 거죠. 추가적인 룰들이 나온 거고, 또한 그러죠. 또한 그 원심법원은 뭐라 그랬어요? 자, 임대인으로 하여금 자 필요한 보수를 해야 된다.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수리를 할 의무가 있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하여금 우리가 이 사건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기환송한다라는 거죠. 파기환송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소위 판결을 새로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판시하라, 그죠? 그런 내용이 이제 첫 번째 판결이라 볼 수 있겠어요. 아주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없어요. 아주 쉽지만 요 짧은 그죠? 짧은 어떤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사건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두 번째, 그죠? 쉬아 케이스, 윌브룩 프로퍼티, 이 케이스죠.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건 2012년도, 그죠? 고등법원 케이스네요. 이건, 뭘까요? 이제 원고 자체가, 원고 조단인 사람이, 원고 조단 쉬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죠. 아파트에 아마 2차례에 걸쳐서 진드기란 이제 벌레죠. 벌레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죠? bedbug infestation이니까 그랬다. 그래서 아마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진드기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원고 자체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어떻게 돼요? 퇴근했어요. 일단 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거죠.
임대인은 이제 그죠? 일부 콘지 프라파티라는 이제 소위 부동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불했던 월 16개월 동안에 월 1000불씩 16,000달러네요. 지불했던 그 그죠? 임대료를 반환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반환해달라. 그러니까 뭐 16,000달러 플러스 뭐 아웃 오브 포켓 익스펜스죠. 주로 이건 뭐 소위 이제 내가 퇴거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수적인 이제 경비들이죠. 아웃 오브 포켓이죠. 여러분 주머니 속에서 돈이 지출되잖아요. 쓸데없이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들은 여러 개 뭐 있을 거예요. 뭐 여기를 통해서 뭐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다 그렇고 교통비 썼다든지 또 뭐 퇴거한 경우는 뭐예요? 호텔에 가서 묵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 이제 한 2,000달러에서 18,000달러를 여기 한 거죠. 18,000달러. 여기서 보면 이제 벤치 트라이네요. 벤치 트라이 같은 경우는 벤치 트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비브죠. 하비브 특히 이제 번역 자체를 보게 되면 하비브 이렇게 특히 이제 주리 트라이를 이제 보통 반대로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이제 판사에 의한 재판이나 보면 되죠. 그죠? 판사에 의한 재판이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에 의한 재판도 좀 소액 같은 경우는 판사 한 사람이 단독심을 하고 특히 우리는 단독심이겠죠. 단독심이고 금액이 좀 우리 같으면 이제 5천만 원 이상 정도 되면 뭐 하비부에서 하죠. 하비부는 이제 3명의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죠. 심리를 하고. 그래 보니까 원심법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이 부동산 회사가 첫 번째 이러한 벌레 침입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아니다. 라고 원심법원 자체가 이제 그렇게 판시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400불만 손해배상을 지불하라 라고 이제 판시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 지금 얘기했던 16,000불에다 2,000불에 18,000불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 400불 요구했던 그 금액의 그죠? 금액의 일부분이죠. 프랙션이니까 일부분. 그리고 소위 그 본인이 이런 원고가 주장했던 손해배상액 자체를 자 이게 제출했던 문서로 제출한 이런 추가 개인 지출 금액을 지불하라고 이제 판시한 거예요. 그리고 뭘까요? 자, 그 여기서 얘기했던 16,000불 이러한 뭐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임대료의 지급은 이제 거부했다. 그러니까 원심법원이 이렇게 판시한 거죠. 원심법원의 판결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이제 열받으니까 내가 항소한 거죠. 항소한 그런 케이스죠. 사건은 잘 아시죠? 그리고 자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죠. 자, 이 부동산 회사와 2010년도 7월 1일 날 우리가 6개월간의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고 몇 주 안에 그죠? 며칠 안에 이제 그죠? 6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안에 이제 이렇게 찐득이가 그죠? 진드기의 피해를 당했다고 한 거죠. 원고가.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이런 진드기의 결과다라는 거죠. 벌레가 무니까 진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부동산 회사인 윌브로커한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윌브로커 부동산 회사에서는 해당 그 방을 거기다 이제 스프레이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약을 쳐서